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아시다시피 2%입니다. 김암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왜? 저랑 같은 암이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 암이거든. 아미들끼리 다 알지. 저 암이 3기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결국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네, 공모 절차를 15일인가요? 끝내고. 15일 날 이제 상장되는데. 네,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우린 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네.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따상상이 가능한지. 따상상상상상까지 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프로랑 김프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넓게 보면 이 현대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와 산업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도 돈 버는 업종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고 네. 굉장히 관심은 많습니다. 아미는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자, 얼른 모시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훈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시고 특히 이 빅히트도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고요. 네. 오늘 하여튼 엔터주 한번 집중적으로 파봅니다. 특히 이제 그 빅히트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거 바라볼 때 뭐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한 10분 정도 제가 그냥 쭉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좋습니다. 예. 좀 하면 좋은데 정프로 끼어들지 말자는 얘기죠. 예. 왜냐면 기존의 가만히 있는 K-팝이랑은 완전히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네. 이해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런 걸 얘기하지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한 3분 5분만 딱 지나가면 참아라. 뒤쪽에 한 번에 다 오거든요. 갑자기 한 번에 이제 깨달음이 다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얘기기 때문에 궁금하실 게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럼 앞으로 한 5분 동안은 저희가 끼어들지 가만히 않고 있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회사가 음악을 설명하는 방식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첫 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석진이 이제 멤버분이 이제 석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방탄소년단 트위터에 스메랄드라고 해서 꽃을 올렸어요. 이 꽃을 올렸는데 이 꽃은 여기 인스타그램에도 같은 꽃이 보이고요. 이 회사는 이 BTS는 앨범을 이제 앨범 자체가 서사기 때문에 이 서사를 설명하는 쇼필름을 만들어요. 10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쇼필름 안에 이석진의 멤버가 꽃을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같은 꽃이고요.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에 그 플라워 스메랄드라고 영어로 치시면 이 스메랄드 블로그가 있어요. 이 스메랄드가 가상의 꽃입니다. 가상의 꽃인데 거기 보면은 한국 독점 총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운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스메랄드 블로거의 아이디가 테스테소라는 사람인데 제가 바로 전에 여기 인스타그램에 아마레라는 게 보이죠. 아마레 테스테소는 이탈리아 말이고 영어로는 러브 유어셀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안에 이제 이런 스메랄드가 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이 꽃이 꽃말이 있어요. 그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림 10번에 실제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네 번째 보시면 푸른 꽃을 꺾는 손, 아까 보시면 꽃이 푸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 가상 유니버스 안에 이 석진이를 상징하는 주요 이제 그 메타포기 때문에 요 스메랄드가 뮤직비디오 안에도 들어가 있고 참고로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화양의 나토 노트라고 해서 1권, 2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멤버들이 일기 형식 그런 소설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도 스메랄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빅히트에서 만든 책입니다. 네, 빅히트에서 이제 당연히 발간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스메랄드를 알려면 뮤직비디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사실 책은 안 사면 모르는 거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안 알려줘요. 자기 거라고 안 알려줘요. 굉장히 불편하게 알려줍니다. 알아서 찾아와라. 네, 발견의 기쁨. 이게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 발견의 기쁨. 네, 그래서 코난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코난암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회사는 이렇게 다 불편하게 툭툭 하는데 이제 팬들이 막 찾아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불편하게 설명한다 정도로 좀 정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음악을 설명드리는데 음악 자체가 서사기 때문에 제가 서사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토리. 요게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요것만 지나가시면 이상한 얘기 좀 없고요. 우선 그 멤버들이 요게
4페이지인가요? 네. 멤버들 보시면 실제 이름입니다. 실제 본명이고 여기 보시면 윤기라는 친구는 그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는데 자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생각. 이거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자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남준이라는 분은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컨테이너촌에 사는 아주 뭐 이제 가난한 그런 이제 가장의 역할을 맡았고 호석이는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고아고 지민이 어릴 때 폭력을 외면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태영이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그 역할을 맡았고 정국이는 재혼 과정에서 겉도는 되게 불우한 청소년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석진이는 이 다 친구들인데 아버지와 교장의 강요로 이 친구들의 비행이라고 하는 교장 입장에서는 비행을 밀고 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게 간단한 캐릭터고 그래서 이 서사 안에서 보면 이 7명이 첫날 그 입학할 때 지각하다가 만나요. 근데 엄청 친해져가지고 바다에 놀러 가고 쭉 잘 지내다가 1년 동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석진이가 계속 밀고를 해주는데 자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뭐 알맹이 없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아지트를 이제 하필이면 이제 그 밀고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윤기랑 정국이가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국이가 크게 혼났는데 윤기가 막았어요. 네. 그래서 윤기가 퇴학당합니다. 그 퇴학당하면서 남준이는 뭐 시골 가고 석진이는 미국 가가지고 다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연락을 안 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 4월 11일 이날 쭉 이제 석진이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주유소에서 남준이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그래서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2022년이요? 이거 가상위생입니다. 네. 할까 말까 지나가는데 그때 모든 일이 발생해요. 그날 그 남준이랑 태영이가 교도소에 가고 윤기랑 정국이가 자살하고 지민이랑 호석이가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그래서 석진이가 생각하죠. 내가 첫날에 얘네들을 안 만났더라면 밀고를 안 했더라면 4월 11일에 아는 척을 했더라면 이 친구들이 불행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자책하는데 이제 웹툰에 보면 여우가 나와가지고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줘요. 살려봐. 그래서 석진이가 이 친구들을 고군분투해서 살리는 게 가장 큰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앨범의 스토리야 아니면 전체의 스토리예요.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 근데 스토리를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석진 뭐 등등 이제 멤버들 실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 틀릴 수 스토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실제 얘기는 아닌데 다 그 성격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비슷하게 이제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이게 리얼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설정인데 이 팬들이 아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테스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지금 그 느낌이 뭐 있게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상인데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 세계를 모르더라도 노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왜냐면 이 캐릭터를 이해하면은 나중에 노래에 솔로곡들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솔로곡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각각 멤버마다 그 솔로곡을 부르는 이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가사가 네, 그 가사가 실제로 그 캐릭터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어벤져스를 볼 때 각각 아이언맨이든 뭐 스파이더맨이든 각각의 사연들이 있긴 있으나 어벤져스만 봐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고 근데 이제 더 재밌게 입체적으로 그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이제 해당 캐릭터의 영화들을 따로따로 보면 더 흥미로운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제가 겁니까? 나중에 딱 설명드리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미리 다 네, 그렇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죠.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미 그분 출신한테 들리네. 아미 출신이다.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의 그동안의 노래와 음악은 그런 시츄에이션에 사전 지식이 없어도 85%는 사랑하는 이야기, 나머지 14%는 헤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한 1% 정도가 뭐 그냥 뭐 아무런 거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가사가 마치 내 일인 것 같아라고 하면 몰입하는 거고 사실 아니어도 뭐 사실 가사 안 듣고 멜로디만 듣고도 흥얼거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BTS의 노래는 그런 게 다 뭔가 가사 자체의 시츄에이션이 평범하지는 않다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스토리대로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 새로운 시도인데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런 비슷한 그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게 제가 예전에 AOA인가 보니까 그 앨범을 보면 각각이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다 사연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설현은 무슨 제우스로부터 무슨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라오고 아니 이건 사실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사연들이 쭉 있는 책 비슷한 게 앨범에 있더라고요. AOA도 있었고 그다음에 엑소인가도 보니까 약간 무슨 무슨 신화 비슷한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이 발전된
끝판왕으로 나온 게 지금 BTS인지 아니면 BTS가 시도한 건 완전 이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무엇인지가 살짝 완전히 헷갈리네요. 다른 거죠. 사실 그 거의 완전히 다른 중요한 거를 다 질문하셔가지고 결말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 조금 이제 어떤 그 이제 그런 뭐 천사 얘기 뭐 네네네. 초능력 얘기 등등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뭐 하찮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각각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마지막에 주장할 건 뭐였냐면 그런 서사가 정말 100개, 1000개, 만개 많은데 우리가 소비하는 서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는 마블 시리즈밖에 안 보잖아요. 네. 네. 그 음악에서 처음으로 이 서사를 가지고 1등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1등 서사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가수가 이 서사를 가지고 저번 달에 빌보드 핫백에서 1등을 찍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어색하거나 생소하지 않은 이유가 오페라와 뮤지컬이 실제로는 흘러가는 어떤 스토리 안에서 중간중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대는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시련? 그렇지만 좀 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와 이어지는 거니까 그 얘기한 거죠 지금. 네, 계속 그냥 이제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서사대로 노래를 하는 거고 심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노래를 하는 거고. 그럼 네. BTS는 처음에 기획될 때부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인기를 얻으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네. 나중에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나왔던 데뷔할 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책에 있는 내용, 지금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쓴다. 이거를 그럼 그때부터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난 구상을 한 건 그런데 중간에 안 꺾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다시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례를 바뀔 텐데.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결말에서 말씀드릴 거였는데 네. 이게 뭐였냐면 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뭐랄까 빅히트는 BTS가 글로벌 1등을 찍을 거라고 확신했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글로벌 1위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만든 뭔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당연히 없었겠지만 네. 한 예를 들면 17, 18, 19년도에 했던 것들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글로벌 1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중간중간에 장면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그 장면 좀 이따가 그 마지막 알겠어요. 결말에 하나 있고 좀 들어봅시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살짝 네. 소름 끼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7명의 그래서 친구들이 요런 이제 서사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네. 그 음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음악을 바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음악은 학교 시리즈입니다. 학교라는 앨범인데 제가 일부러 생략하겠습니다. 그 네. 학교 앨범 넘어가고 두 번째 앨범이 바로 화양연화 시리즈인데요. 이 화양연화 시리즈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시즌이 화양연화 시즌입니까 그러면? 이건 2016년 이 화양연화는 그 짧지만 좋았던 청춘 그거를 얘기하는 그때입니까? 거예요. 네. 계절을 얘기하는 거 그 네.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태영이라는 멤버인데 이분의 이제 손에 이제 피가 묻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이분의 캐릭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가정 폭력을 시달리고 있고 이게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채로 시작하는 이 서사 자체는 죽이면서 시작하는 건데 당연히 괴로우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전화해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양연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누워있다 정도만 요 장면 그냥 구도만 기억해 주시고 사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요렇게 요 구도만 이해해 주세요. 쭉 가고 나서 한 명이 없죠. 지금 석진이가 없는데 네. 여기 지금 촬영하고 석진이 이미 타임루프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쭉 가서 그냥 여기 잘 지냅니다. 이제 재밌게 놀고 그냥 이제 저녁에 바다에 놀러 가요. 바다에 놀러 가는데 이 서사에 보면은 바다에 놀러 가는데 기존에는 바다에 어떤 전망대가 있었어요. 네. 여기 전망대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네. 이날이 태영이가 아버지를 죽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친구들을 보고 떨어지는구나. 네, 요 장면만 딱 기억하셨고 이게 자살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스킵한 부분에 혹시 그 트랙 리스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네. 그 함께여야만 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간에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I Need You라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 런이 석진이가 돌아가서 친구들을 고군분투해서 살리는 내용이 바로 이 런이 되는 거고 네. 이 제일 밑에 Save Me라는 노래 보이시죠?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서사를 이해하니까 Save이라는 노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노래를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메인 방탄 유니버스 컨텐츠라고 해서 보셔야 되는 거를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타임루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임루프라는 개념을 언제 설명해 주냐면 2019년 1월에 설명해 줘요. 웹툰으로 설명해 줘요. 웹툰으로? 네, 안 알려줘요. 2년 반 동안 3년인가요? 네, 안 알려줬어요. 웹툰은 누가 그렸어요 이건? 웹툰 다 빅히트.
아, 다 빅히트가. 다 빅히트 겁니다. 네네. 아 그러나 이게 빅히트 공식 웹툰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그냥 이제 그 화양연화 그 제목 그 웹툰 제목자 화양연화이기 때문에 이 CD가 파트 1, 파트 2고 그래서 여기가 파트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년 뒤에 설명하는 거고. 그럼 처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뭐 웹툰으로 없었을 때는 저거 뭐 저렇지 하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들었겠네요. 모르는 거죠. 네네. 갑자기 이해를 처음엔 못하는 왜 손에 피가 묻은 게 먼저야? 뭐 그냥 뭐 좀 약간 그런 뭔지 느낌인가? 모르죠.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영상에는 네. 왜 묻은지가 나와요. 안 알려. 이게 타임루프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절대 시간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BTS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 계획이 있는 거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다 추리하고 다 코난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빅히트가 팬들이랑 노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화양연화 앨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방금 내용이 19년 여기 화양연화 도노트라는 책도 19년도에 출간돼요. 이 서사를 설명하는 책도. 그래서 요것도 19년도에 도노트에도 내용이 있고 웹툰에도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하고 이거 19년 설명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앨범은 윙즈라는 앨범인데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고 피땀 눈물 알죠? 이게 내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히트곡인데 나로서는. 예. 아, 그럼 너무 늦으셨는데요? 아니, 피땀 눈물. 되게 중요하신 게 요거 하고 나서 빌보드 바로 1등 찍었어요. 그렇죠. 요거 요게 그 딱 얘기가 됐던 노래고 네. 이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도 중요하고 피땀 눈물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에 서사가 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쇼필름에 이제 1번부터 여기 트랙 리스트 보면 3번부터 9번까지 각 멤버들의 이게 있는데 이게 그 뒤에 제가 이 내용을 잘라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 친구를 상징하는 화재, 피아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호석이를 상징하는 초코바는 뭐냐면 서사 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초코바를 주고 눈을 감고 나서 열 세고 나서 하면은 먹어라 했는데 어머니가 그 사이에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상징하는 게 초코바가 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석진이에는 이녀가 있는데 이녀가 이제 강요받는 거를 얘기하는 약간 메타포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노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릭터를 한번 노래로 또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마블 시리즈는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쌓아온 각각의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잘 조합한 거지. 엮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불과 뭐 한 1년, 몇 년 사이에 이것들 다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그것도 무서운 건 먼저 스토리가 다 있고 그걸 조금 근데 선택적으로 그 이렇게 보여준 스토리를 거죠.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초코바라는 노래가 나오고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거. 그런 상태에서 근데 왜 초코바야? 노래 좀 생소하네? 근데 한 1, 2년 뒤에 그 비밀이 밝혀지고. 그게 사실은 이거였어. 사실 책을 안 사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언제 나왔어요? 19년에 1권, 다음에 8월에 2권 나왔어요. 제가 갖고 온 게 2권이거든요. 이야. 야, 이윤 애널리스트는 그 책을 무슨 수험서 보듯이 줄을 쳐가면서 저도 봤지만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원이 제일 고생했죠. 그 친구가 한 달 반 동안 지옥을 근데 이 책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의 BTS 팬들은 거의 다 봤어요? 이 책 자체는 한 40만 부 정도 이 출판물이 팔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많이 안 팔렸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 이 친구들이 하는 이 BTS라는 그룹이 하는 얘기는 현실에도 있고 지금 제가 가상의 세계만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네네네네. 현실로 다 넘어옵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금 이따가 들어봅시다. 이게 현실로 넘어온다는 게 뭐예요? 그 얘기 바로 좀 다음 할 거예요. 페이지.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네. 아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딱 이 한 포인트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구성을 잘 짰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은 쇼필름에도 있고 더 노트라는 책에도 있고 뮤직비디오도 있다.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부터는 덜 이상한 이야기인데 현실과 과장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공부를 하게 되시면 이게 그 타임 루프라는 개념 때문에 순서가 안 맞거든요. 저희가 순서대로 빅히트를 그러니까 BTS 공부하려면 비디오를 이게 먼저 뭐 보고 뮤직비디오, 쇼필름 네, 이런 단행본 네. 이런 것들을 보라고요. 네네. 나중에 혹시라도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참고로 제가 여기 설명해 놓은 오늘 이거 봐야 된다는 거는 전체 서사의 3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것만 이해해도 충분히 노래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다음 앨범 넘어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땀 눈물로 대박이 났어요. 그 소셜 50 아티스트라고 그렇죠. 하는 저스틴 비버가 6년 동안 1등하던 상에서 처음으로 BTS가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이제 대상 1등에서 초청을 받죠. 그래서 마지막에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 수상 소감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아미가 이제 팬덤이죠. 이제 네네네. 아미야 우리가 하는 말을 기억해줘. 러브 마이셀프하고 러브 유어셀프 해라. 그리고 17년 9월에 앨범이 나왔어요. 그 앨범의 제목이 바로 옆에 있는 러브 유어셀프라는 앨범입니다. 아, 수상 소감에서 이미 다음 앨범을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고, 이 러브 유어셀프는 기승전결인데, 이 앨범은 승전결이고요. 기가 그 유포리아라는 정국 씨의 솔로 곡인데요.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뭔지 알았지. 이것도 완전히 다 계획이 있었던.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네. 거예요. 이제 유포리아라는 노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기억하라고 했던 장면이 자살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유포리아라는 노래는 2018년인가요? 네, 하여튼 아까 보여준 영상보다 2, 3년 뒤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지금 그 서사랑 연결된다고 이어지는? 이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서. 태영이가 자살하죠. 제가 아까 전에 4월 11일 날 모두가 불행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불행해진 거를 이제서야 2018년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있고 아. 예, 남준이가 손님 때리고 길 가다 쓰러지고 이 정신병 뒤에 나온 앨범이라고 여기 그러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네. 네. 어. 설명해 주는데 이제 그 석진이가 이제 타임 그 되돌리는 능력을 받았죠. 아 네. 이렇게 애들이 불행해졌구나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석진이가 이 멤버들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석진이의 상징 스메랄도라는 그 꽃을 보여주고 석진이 상징 중에 하나가 커튼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불행해질 때마다 4월 11일로 돌아오거든요. 그날을 보면서 4월 11일이구나 확인하는 그래서 이 석진이 멤버가 석진이라는 멤버의 메타포가 이제 커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리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 모텔에서 방화해가지고 윤기가 죽었어야 됐는데 살리게 되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이제 없죠. 그래서 친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못 죽이게 막은 거예요. 친구를 살리고 아. 자살하는 거 살리고 다음에 정신병 갇히는 거 살리고 다 살렸어요. 하나하나 살리는군요. 네, 살려서 이제 정신병으로 탈출시킵니다. 네. 탈출시키면서 아직 노래가 시작을 안 했어요. 네. 딱 탈출했는데 그러면 이제 석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을 다 살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노래가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유포리아예요. 극도의 행복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노래가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구도를 여기 구도 보이시죠? 지금 아까 혼자 누워 있고 네. 친구들 달려오고 쭉 가서 바다에 놀러 가고. 네. 자, 태영이가 전망대에서 자살하는 걸 석진이는 알죠. 그럼 석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겠죠. 근데 네. 말리는 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진이가 그냥 먼저 올라갑니다. 전망대. 스스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요. 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살리는 거고 쭉 넘어가서 네, 이렇게 이제 행복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유포리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기에 대한 얘기고 이날 네. 저녁에 피땀 눈물의 일본어 버전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날 이제 석진이가 고백을 하려 그래요. 사실은 내가 그때 밀고를 해서 너가 태학 당한 말을 하려 그랬는데 사실은 서사 자체에 보면은 그 밀고 할 때 남준이가 지나가다가 듣는데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 장면을 아까 태영이가 봅니다. 태영이가 이제 그날 이제 석진이가 고백하려고 할 때 태영이가 막 야,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 이제 깽판이 됐어요. 네. 그날 또 뿔뿔이 또 흩어집니다. 네. 서로 연락 안 하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앨범이 러브 유어셀프 앨범의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영상이 되는, 쇼필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영상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앞에 서사가 있지만 조금 스킵을 하고, 이제 멤버들이 서로 각자 살아가면서 각각의 예를 들면 뭐 여자 혹은 여자친구랑 약간 썸 타는 장면들이 앞에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석진이의 이 내용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석진이 어떤 여성을 만나네요. 예, 하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노트를 흘리죠. 노트를 흘리고 나서 이런 장면들이 뒤쪽에 다 있습니다. 뒤쪽에 각각 이렇게 여자 친구들을 혹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다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각자 생활하면서 결국 이제 그냥 또 다 사랑하는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기승의 타이틀곡 DNA가 되는 거예요. DNA 노래 들어보시면 뭐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하는 게 너랑 나랑 진짜 운명인가 봐. 사랑하는 얘기를 담아낸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쯤에서 갑자기 이제 그 BGM이 이제 갑자기 빨라지고 네. 웅장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다 불행해져요. 그 썸 타던 분들이랑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네. 다 갑자기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사고 나고 뭐 잡혀가고 하다가 헤어지고 하다가 이제
석진이는 사실 불행하지 않아. 석진이는 이제 구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뮤직비디오입니까? 쇼필름입니다. 뮤직비디오랑 뭐가 다르죠? 쇼필름. 쇼필름에는 그러니까 그 앨범 자체가 서사기 때문에 앨범을 설명하는 쇼필름을 만들고 또 노래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것도 다 공개를 하고요. 네네네. 어쨌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석진이가 이제 스메랄드를 들고 있고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딱 넘어오는데 아 여기서 네, 뭐 뻔한 결말이죠. 당연히 교통사고가 났고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을 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유포리아에서 이 친구들을 다 살렸어요. 살렸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또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사에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윤기라는 친구를 모텔에서 방어하는 걸 막았어요. 살렸는데 이 친구의 내면은 뭐냐면 어머니가 나 때문에 화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그 내면은 그대로인 거죠. 내가 이 내면을 고치지 않고 결과를 막는 거는 계속 같은 결과가 결국은 이 친구가 일주일 살려봐야 일주일 뒤에 또 방화로 자살하고 네. 한다에 대해서 이 내면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의 타이틀곡의 제목이 Fake Love가 되는 거예요. Fake love. 네. 그래서 그 앞에 가사에 뭐 슬퍼도 깊은 척하고 아파도 뭐 강한 척 이런 것들이 이 서사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석진이가 이제 당연히 깨달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석진이는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그 빨간 노트를 보여드렸는데 그 노트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나는 남자친구 생기면 뭘 하고 싶어. 뭐 아니면 남자친구가 뭘 입었으면 좋겠어. 석진님이 그거를 따라하면서 이 여자랑 친해져. 왜냐면 석진님이 자기 파괴적이에요. 왜냐면 나는 원치 않게 친구들을 아버지와 교장의 강요를 밀고 하니까 이미 나에 대해서 엄청 스스로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네. 사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가짜라고 해서 요 장면이 뭐냐면 이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옷이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벗으면서 가면을 벗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쭉 가가지고 다음 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바다에 가서 네. 서사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나레이션이 있어요. 나레이션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결국 나를 먼저 사랑하고 네. 온전히 나로 살아가야지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노래가 바로 기승전결의 타이틀곡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의 후에 보시면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라는 게 Love Myself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사 가사를 다 보시면 가사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냥 노래가 좋았지만 결국은 온전히 나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자는 주제로 끝나는 건데 제가 그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앨범의 제목이 뭐죠? Love Love Yourself입니다. Yourself. Love Yourself의 제일 마지막 트랙이 뭐냐면 바로 Love Mysel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8년 8월에 아이돌이라는 이제 노래가 나오고 나서 18년 9월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유엔에서 연설을 해요. 유엔총회. 네? 유엔총회 연설하는. 네네네. 최근 한 거는 2차 연설이고 아니, 1차 연설을 18년 9월에 달에. 네, 이미 한 번 했습니다. 네. 너의 목소리를 찾으라 그랬지 그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주제가 당연히 Love Myself라는 주제로 한 그게 거고요. 연결되는구나. 네, 이 전문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거 뭐 유튜브에 내용 많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 나중에 정말 이 제가 방금 설명한 세계관이랑 이 친구들이 진짜 하는 연설이랑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럼 유엔도 이번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 유엔 2차 연설도 제가 바로 뒤에 이제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 쭉 내용 읽어보시면 어제 네. 저는 실수했지만 그것도 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내 잘못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밝게 빛나는 것도 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인생의 우주를 가장 밝게 빛내는 별자리가 또 소우주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노래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Love Myself 하세요. 쭉 하고 나서 결국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원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제 Speak Yourself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 Speak Yourself라는 게 바로 2019년 하반기에 글로벌 투어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Speak 나서 Yourself가 네네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네네네. 9월 23일 날 9월 23일. 유엔에서 이제 2차 연설을 했어요. 그 진 씨가 중간에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3년 동안 Love Myself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쭉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노래 제목이 있어요. 연설 안에 노래 제목이 있고 노래 가사가 있고 Love Yourself가 있고 연설 안에? 연설 안에 네. 그다음에 Speak Yourself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Life Goes On, 뭐 Let's Live On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이 딱 끝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은 11월 20일 날 컴백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아무 기사나 클릭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변한 새로운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유엔 연설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 연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앨범은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가장 우리 지금 가장 BTS다운 음악을 만들 건데 이 내용은 우리가 언제 있었죠? 여기 2차 연설에 있었죠. 2차 연설에 뭐가 나왔냐면 노래 제목이 있고 노래 가사가 있고 Love Myself, Love Yourself가 있어요. Love Myself는 언제 전달했죠? BTS UN 1차 연설에서 2018년 8월에. 네네네. 그 Love Myself를 전달하는 서사는 그 전에 3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뭐 당연히 노래 듣기만 되지만 지금 10대, 20대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 BTS가 만들어낸 다음 음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거부터 가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정주행해야 되네.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노래 들으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이제 아재지만 네, 사실 그냥 들으면 또 노래가 좋잖아요. 네, 노래 이분들이 흥얼거릴 수는 있지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대중성을 포기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노래를 하는데 이제 10대, 20대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죠. 미리 설명드리면 그 어벤져스 시리즈 인피니티 워에 보면 와칸다 포에버가 나옵니다. 네네. 와칸다 포에버를 딱 본 첫날에 관객들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블랙팬서 꼭 보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감동이 안 와.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가 장담 아닌데 인피니티 워를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블랙팬서를 봤을 거예요. 네네네. 디즈니는 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틀어놨는데 이제 나중에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할 때 그 밑에 깔린 핵심 가정이 있어요. 너 마블 시리즈 계속 볼 거지? 계속 안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또 귀찮게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보려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갑자기 그냥 훅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만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BTS 보시면-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18년도에 이제 어벤져스 여기 20억 달러를 벌었는데 네. 그 앞에는 어벤져스가 10억 달러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 뒤에선 20억 달러가 넘고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거를 앞에 거보다 더 많이 만들었을까? 더 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영화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앞에 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에 나온 아이언맨 2를 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가 계속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빅히트를 향후에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앞에 거를 다 봐야 되면 뒤쪽에서 이제서야 신작이 폭발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잠시만요. 다시 결국은 이 앨범이 결국 그런 과정으로 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네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당신들 이렇게 다 놀라고 있어요. 네. 지금. 질문 먼저 해주세요. 이제 상장이 곧 되잖아. 네. 상업적으로 지금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네. 이 응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숏필름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이제 BTS의 굉장히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실 공교롭게 우리 컨텐츠에도 레전드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은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그 정세진 프로 음성 버전이 나가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 거기서. 네네. 우리 옛날에 그 골방에서 말이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페이지 2나 이런데 쫙 그 밑에 가가지고. 찾아보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디서 블로그에서 보고 그 입소문을 듣고 진짜 2년 반 전에 그거를 계속 또 듣는단 말이야.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BTS하고 같은 반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신과 함께 유니버스를 좀 만들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네. 뭐냐면 분명히 저는 가상의 캐릭터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가상이 없어졌잖아요. 유엔 연설을 계속 현실에 계속 지금 머무르면 싱크로율이 엄청 높아요. 이게 그냥 가다 보면은 쭉 흘러갈 때 지금 가상에서 현실로 넘어왔다는 생각을 중간에 못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BTS 그룹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 노래는 뭐 I love 하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룹 자체가 러브 마이셀프를 얘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러 만들어진 스토리를 가진 멤버들이 이제는 다시 성공해서 유엔 연설까지 하게 된 것처럼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까 처음에 모티브가 네. 되게 불우한 청소년. 그러니까요. 글로벌에서 실제로 가정폭력, 뭐 어떤 폭력을 친구들을 외면하고 네네. 고아, 뭐 편부모 제호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사실 BTS도 실제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중소기획사 올라오면서 누가 땜빵자리 하고 이런 것도 실제 가사에 다 있거든요. 그 친구들, 그 BTS라는 그룹이 이까지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1등하는 그룹들이 뭐라고 해요. 딱 1등 올라오면은 나 돈 많아. 옆에 뮤직비디오 다 예쁜 여자 있고 뭐 좋은 집 있고 돈, 차,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BTS 그룹 딱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 위드 러브라는 노래가 있는 거죠. 네. 세계의 평화 난 상관 심었고 난 너만 바라보고 가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달력이
메시지는 간단한데 엄청 거대한 거예요. 옛날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8년째 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8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이제 아까 러브 유어셀프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러브 유어셀프에 보면은 제일 그 트랙 중에 에피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진이라는 멤버가 솔로곡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다시 제자리. 결국 다시 처음으로 왔잖아요. 다 죽고 나서 처음 제자리 왔고 결국 찾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영혼의 지도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영혼의 지도가 영어로 뭐냐면 다음 바로 앨범입니다.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혼의 지도는 이 기본적으로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기반으로 노래가 이게 심리학 책이거든요.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이고요. 칼 요거는 저는 유튜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이 BTS 노래를 누가 분석하냐면 아까 피땀 눈물 할 때는 회사가 이제 알려줘요.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세요. 그 약간 추천 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BTS 노래를 그 당시에 누가 해설하냐면 출판사 직원들이 유튜브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고 이 가사가 무슨 노래고 하는데 이 융의 영혼의 지도 이 나오는 모든 노래들은 지금 심리학자들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BTS가 무슨 노래를 지금 하고 현존하는 있는지. 심리학자들이 네네.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심리학자들이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튜브로 이해한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면 융의 영혼의 지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페르소나, 섀도우, 이고라는 게 있는데 페르소나는 여기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페르소나에는 사회적 요구에 응해내는 공적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가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BTS는 엄청난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미 나는 뭐 아이돌이냐 아티스트 사회적으로 벌써 나를 규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있는 노래 RMC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 노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건데 이게 나의 섀도우가 이제 근원적 욕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미 페르소나가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내가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밸런스가 뭔가 이게 지금은 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남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삶만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근원적 욕구가 계속 죽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크기는 똑같으니까 영혼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래에 나오는 노래 쭉 하다가 결국은 아티스트가 되고 뭐 글로벌 스타가 되는 그 나도 인정을 하고 이 섀도우도 인정을 하자. 근데 이거를 다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성찰을 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나의 이고입니다. 이 이고가 이 밸런스를 잡아 둘 다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아티스트라고 하건 남들이 아이돌은 그거 다 내가 수용하고 그래 그것도 나고 그것도 나야. 결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메시지를 그게 던지고 러브 있다. 마이셀프랑 같은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실제 노래 제목이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그 BTS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네. BTS의 음악이 어떤 거야? 라고 제 주관적으로 딱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RMC 솔로곡인데 인트로 페르소나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BTS가 어떤 음악을 전달하는지를 아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 음악을 듣고 나서 봐야 되는 영상이 있어요. UN 1차 연설을 다시 보세요. 왜냐면 내용이 1차 똑같아요. 연설문? 1차 연설. 그 이제 뭐 아까 네네네. 그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 노래 내용이랑 유엔의 1차 연설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면 1차 연설 끝나고 6개월 뒤에 나온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나는 그 유엔 1차 연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What's your name? Speak yourself. 사실 뭐 네 이름이 뭐냐가 아니고 너는 누구야?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한 거 이제 RMC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유엔에는 왜 갔죠? 그 유엔의 그 캠페인이 왜 있냐면요. 그 유엔 그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이 뭐냐면 엔드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미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26억을 모금해가지고 성금도 전달하고 초청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BTS 음악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BTS가 어떤 음악을 만드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정말 추천드리고 이 노래를 보고 나서 유엔 영상을 보시면 내용이 너무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바로 전에 나왔던 노래가 뭐죠?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의 첫 번째 시작이 뭐죠? You can call me idol, you can call me artist, I don't care, you can stop me loving myself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게 엄청난 건데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근데 약간 분명히 저는 서사를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여기 제가 학교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인트로, 인터루드, 아우트로라고 해서 이 비트를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생략한 학교라는 앨범에 나와 있는 비트를 차용해서 만들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메보브더 소울라에서 다시 그 여자친구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앨범에 비트를 써가지고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음악 비트마저도 비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몇 년 전 건데 다시 데뷔 앨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스토리에 맞게 돌아간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직 남았습니다. 놀랄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차원이 다르네. 그 질문을 드리면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뭔가 이제 일관성을 갖고 음악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앨범을 또 만들 때는 그런 일관성 하에서 뭐 과거에 어떤 또 있었던 음악의 일부를 또 차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네, 차용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보여주려고 같은 서사라는 걸 보여주면서 차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앨범 만들기 전에 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BTS 데뷔할 때 처음에 결정됐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네. 이거는 다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회사가 그게 믿습니다.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에이.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2013년도에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돼요. 2013년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그 13년이 그 NO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거기 보면은 이미 학교에서 강요 받아가지고 하는 이미 제가 아까 말했던 신부들이 다 나와요 거기. 네네. 그러니까 음악의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 스토리가 이미 데뷔 무렵에 다 정해져 있어서 네네네. 뭐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그럼? 뮤직비디오. 네, 노래 뮤직비디오로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죠. 설령 뭐 그때 계획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일관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도 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절대자 조물주인 신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매번 사건이 우연에 일어나서 그냥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냐는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기도 하고 답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우연히 겹쳤을 때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다 이상하게 다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바로 앞에서 질문하셔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음악의 BTS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원리 과정. 혹은 네. 과정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게 페르소나랑 섀도우가 같이 있는 거 이걸 밸런스를 잡는 게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네. 나의 자아가 되는 거고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합친 게 바로 셀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Love myself,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외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일관되게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외치는 거고요.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온 같은 경우는 제가 생략을 하는 게 안에 그 종교적인 심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생략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이너마이트 방금 말씀하신 우연히 겹쳤을 때 회사가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이너마이트가 제 마지막 노래고 아마 뮤직비디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농구장에서 멤버들이 막 춤추고 이런 건데 그거는 뮤직비디오고 8월 25일 날 나온 그 뮤직비디오고 8월 30일에 그림 57번에 보시면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초청을 받아요. 네. 근데 여기는 뒤에 뒷배경이 딱 봐도 이제 여의도의 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축제 하는 거를 한 건데 노래가 제목이 다이너마이트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 노트라는 책에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까 석진이가 여자친구한테 꽃을 주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장면인 거죠. 그 그림 56번입니다. 네. 그 차가 그 여자를 왜 치웠냐면 그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불꽃 축제 날이었어요. 여의도.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57번의 영상은 2020년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같아요. 8월 30일 날짜가 같잖아요. 그리고 불꽃 축제라는 것도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연히 겹쳤겠죠. 이거를 뭐 비디오 뮤직 어워즈 개최를 예상하고 회사가 만들진 않았겠죠. 이 서사를.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연히 겹쳤을 때 이거를 그대로 엮어가지고 영상을 뒤에 만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더 노트 원 서사의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거니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오늘은 저희가 BTS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만 좀 네. 굉장히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BTS의 미래 앞으로 남은 수많은 유니버스가 또 있을 테니까 그거 플러스 엔터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거 한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노래를 최소한 듣고 오십시다. Fake love, fake love. 저도 돈콜미 이제 끊고 돈콜미 영따입니다. 돈콜미는 영따 끊고 이제 따야. 예, 이제는 BTS로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